자, 습도라고 하는 것은 도자가 들어가면 무엇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습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습한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습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습한 정도는 무엇에 의해서 달라질까요? 앞에서 봤던 공기 중의 물, 즉 수증기에 의해서 습한 정도, 즉 습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예를 좀 들어본다면요. 온도라고 하면 뭐죠? 온도라고 하면 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도인데 어떤 정도죠? 따뜻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정도. 자, 그럼 온도는 무엇에 의해서 달라질까요? 열이 많으냐 적으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습도라고 하는 것은 습한 정도, 즉 습하냐 건조한 것을 나타내는 정도다라는 얘기죠. 자, 습도는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상대값, 상대 습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상대 습도. 자, 요거를 옆에다가 우선 상대값과 절대값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갈게요. 절대값과 상대값이 있는데요. 문장으로 복잡하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줄게요. 절대값은 태우의 키는 173cm 라는 얘기입니다. 상대값은 뭘까요? 태우는 강희쌤을 예로 들까요? 7반의 강희쌤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크다고 할게요. 크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치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치, 측정. 자, 하지만 상대값은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 그래서 무엇보다 어떻다라는 얘기죠. 수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달라지면 값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강희쌤보단 크지만 만약에 태우보다 더 큰 선생님이 있다면 값은 어떻게 될까요? 태우는 땡땡보다 작다라고 값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습도는 습한 정도인데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상대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비해서 상대방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식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포화되어 있는 꽉 찬 수증기의 양과 비교하여 현재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것이 상대 습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100을 곱한다라는 얘기는 100분율로 표시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포인트는 상대 습도이죠. 상대 습도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습도라고 하는 것은 습하고 건조한 정도인데 무엇에 의해 달라진다고요? 수증기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자, 그러면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현재 수증기의 양을 상대방과 비교하는데 어떤 상대방과 비교합니까? 꽉 차 있는 수증기와 비교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 기온이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그냥 화살표로 쓸게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아니죠?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 포화 수증기량 곡선, 기온과 수증기량인데 기온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온이 높아지면
기온이 증가하면 수증기량, 꽉 차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고요. 자, 그러면 기온이 상승했네요.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했네요. 상대 습도는 뭐라고요? 상대 습도는 꽉 찬 것분의 현재 곱하기 100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분모의 값이 증가한 것이죠. 분모의 값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인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자, 그렇다면 분모의 값이 줄어드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기온과 상대 습도의 관계를 본다면요. X축은 시간인데 하루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이고요. Y축은 기온과 습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온은 당연히 한낮 부근의 가장 높은 값을 보이게 되고요. 습도는 기온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꽉 차는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죠? 증가한다고요. 왜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기온이 증가하면 꽉 차는 양도 증가하니까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상대 습도는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꽉 차는 거분의 현재 곱하기 100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 분모가 증가하니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요. 자, 그러면 앞뒤를 다 빼버리면 앞뒤만 쓰면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자, 기온이 가장 높은 한낮에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슬점이 있는데요. 이슬점 기억납니까?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복습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온이죠. 수증기량입니다.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수증기의 량을 나타낸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자, 불포화 상태네요. 기온이 낮아져 곡선과 만나면 포화, 응결, 구름 한 개, 이슬. 이때의 온도 뭐라고요? 이슬점.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까? 현재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네요. B는 좀 적어요. A의 이슬점. 여기는 뭐죠? B의 이슬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이슬점이 어떻다고요? 이슬점 높다. 이슬점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죠? 응결, 구름, 안개, 이슬이 어떻다고요? 잘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태우 고향이 어디더라고요? 충주댐. 물이 많아. 수증기 많아. 응결이 잘 일어나. 이슬점이 높으니까 응결이 잘 일어나. 아침에 안개 많다라고 했습니다. 인천대교 수증기량 많아. 이슬점 높아. 그러면 응결, 구름 안개, 이슬이 잘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상승하니 꽉 차는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합니다. 다시 또 씁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합니다. 왜요? 상대 습도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꽉 차는 것분의 현재 곱하기 100. 자,
분모가 증가하니 상대 습도의 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그럼 아래쪽은 정반대죠. 기온이 하강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감소합니다. 상대 습도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있을 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함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3번에 습도의 다른 표현, 절대 습도와 건습구 습도계가 있는데요. 자, 절대 습도는 앞에서 이미 얘기해 준 것처럼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1세제곱미터에 수증기가 얼마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35g이 있어요. 측정을 해야 되겠죠? 상대값은 뭐였죠? 포화분의 현재 곱하기 100이니까 몇 g인지는 모르죠? 50%예요? 60%예요? 이렇게. 이건 상대 습도이고 절대 습도는 기준 1세제곱미터 속에 수증기가 얼마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태우는 176cm예요. 수치 측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상대값은 누구누구보다 크다, 누구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상대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줬죠. 건습구 습도계는 건구와 습구가 있는 습도계가 되겠습니다.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요. 이렇게 온도계가 있는데 하나에는 그냥 온도계만 있고요. 또 하나에는 이렇게 솜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물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건조한 온도계, 얘는 습한 온도계. 그리고 두 개의 차이를 알면 습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 줬는데요. 온도계의 기온 차이를 이용하여 습도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상대 습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기온과 상대 습도의 관계 간단하지만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쪽의 문제를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꽉 찼을 때의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온이 높아지니까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면 기온이 증가할 때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수증기량도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문제 25도 1kg 수증기의 양이 10g일 때 현재 수증기가 10g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인가? 자, 상대 습도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 습도는 상대방이 누구죠? 꽉 차는 수증기의 량분의 현재 수증기의 량을 100을 곱한 거죠. 100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자, 25도이니 꽉 차는 포화가 되는 양은 20g이 됩니다. 그러면 20g이 꽉 차는 포화 수증기량이 될 테고요.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g이라고 했었죠? 10g. 자, 100을 곱하면 100분율로 나타내 준다면 2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 50%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맑은 날 기온과 습도와 있을 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나번이 뭘까요? 나번이 기온이겠네요. 왜냐하면 점심 무렵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번은 뭘까요? 습도가 되겠죠? 기온이 높으면,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기온이 높아지면 꽉 차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된가요? 증가하죠. 왜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왜냐? 상대 습도는 포화 분의 현재 곱하기 100. 자, 그런데 꽉 차는 게 증가하니, 분모가 증가하니 상대 습도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온과 상대 습도는 반비례한다.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답번은 뭐죠? 답번은 이슬점. 자,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요? 현재 수증기의 량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는 습도, 나는 기온, 그리고 다는 이슬점이 되겠습니다. 한 33분 지나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 상대 습도를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수증기량, 응결, 이슬점, 그리고 상대 습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 아마 3번 정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요. 공부도 조금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